여러분, 혹시 갑자기 낯선 나라로 이사 가야 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처음 들었을 때 심장이 쿵 내려앉지 않나요? 왜 하필 나야? 라는 생각부터 들지 않을까요? 친구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밤마다 베개를 적시진 않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상황에 처했던 한 소녀의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절대 적응 못해 라고 울부짖던 아이가 어떻게 여기가 내 집이야 라고 말하게 되었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볼게요. 여러분도 살면서 한 번쯤은 큰 변화를 겪어보셨죠? 새 학교, 새 동네, 혹은 새로운 환경. 처음에는 너무 낯설고 무서웠는데 어느 순간 그곳이 편안해지는 경험 있으시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그런 순간들도 함께 떠올려 보세요. 자, 이제 눈을 감고 저와 함께 대양을 건너 새로운 세계로 떠나볼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용기와 변화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니 윌슨이에요. 15살 미국 뉴욕 출신이죠. 저희 가족은 뉴욕에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조용한 교외 마을 리버데일에 살고 있었어요. 아니, 살았었어요. 지금은 서울의 한복판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리버데일에서의 제 생활은 정말 평범했어요. 넓은 앞마당이 있는 하얀색 나무집, 자전거를 타고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평화로운 동네, 엄마가 주말마다 구워주던 초콜릿칩 쿠키 냄새, 모든 것이 완벽했죠. 엄마는 초등학교 미술 선생님이셨고 아빠는 글로벌 IT 회사의 엔지니어예요. 그리고 저보다 5살 어린 남동생 에단도 있어요. 에단은 항상 제 방에 허락 없이 들어와 장난치는 귀찮은 녀석이지만 그래도 사랑스러운 동생이에요. 학교에서는 야구부 매니저를 맡고 있었고 친구들과 쇼핑몰에서 쇼핑하고 영화를 보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수다 떠는 것이 제 일상이었어요. 친구들과 틱톡 챌린지를 하며 놀기도 했죠. 특히 제 베스트 프렌드 에밀리와는 초등학교 때부터 붙어 다녔어요. 우리는 서로의 집에서 자주 외박도 하고 비밀도 공유하는 소울메이트였죠. 그런데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그날은 비가 내리는 목요일이었어요. 학교가 끝나고 에밀리와 다른 친구들과 놀이터에 있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렸어요. 우리는 모두 옷이 흠뻑 젖은 채로 웃으며 각자의 집으로 뛰어갔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따뜻한 샤워를 하고 피자를 시켜 먹으려는 계획을 세웠어요. 하지만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엄마와 아빠가 심각한 표정으로 식탁에 앉아 있었거든요. 동생 에다는 자기 방에 있었고요. 제니, 이리 와볼래? 이야기할 게 있어. 아빠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진지했어요. 젖은 신발을 벗고 식탁으로 다가갔어요. 엄마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 미소가 뭔가 불안해 보였어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물었어요. 아빠가 목을 가다듬더니 말씀하셨어요. 제니,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야. 그래서요. 저는 아직도 이게 왜 심각한 대화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프로젝트는 한국에서 진행돼.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 2년 동안 그곳으로 이사를 가야 해. 천둥이 친 것 같았어요. 한국, 아시아의 그 한국. 케이팝과 김치의 나라?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요? 한국이요? 왜요? 왜 우리가 다 가야 해요? 아빠만 가면 되잖아요. 저는 거의 소리를 지르다시피 했어요.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제니, 알아. 갑작스러운 소식이지. 하지만 가족이 함께 있는 게 중요하잖아. 게다가 이건 정말 좋은 기회야.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다른 나라의 학교에 다니고, 저는 새로운 문화 같은 거 관심 없어요. 친구들, 학교, 제 생활이 여기 있는데요. 눈물이 차올랐어요. 아빠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2년뿐이야. 제니, 내 인생에서 2년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야. 그리고 한국은 정말 발전된 나라야. 인터넷도 빠르고 대중교통도 편리해. 너도 곧 적응할 거야. 하지만 저는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쾅 닫고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한국이라니, 제가 아는 건 케이팝 아이돌과 매운 음식, 그리고 영화 기생충이 전부였어요. 그곳에서 어떻게 2년을 살라는 거죠? 그날 밤, 에밀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한국으로 이사 간대. 2년 동안. 아빠 회사 때문에. 어떻게? 에밀리의 답장은 즉각적이었어요. 뭐. 장난해. 안 돼. 너 없으면 난 어떡해? 다음 날부터 학교에서 모든 순간이 마지막처럼 느껴졌어요. 복도를 걸을 때도,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때도, 체육 시간에 배구를 할 때도 모든 것이 곧 잃게 될 소중한 추억이 되었죠. 주말에는 에밀리와 다른 친구들과 함께 쇼핑몰에 가서 마지막으로 재미있게 놀았어요. 사진도 많이 찍고 서로의 옷을 입어보고 푸드코트에서 온갖 음식을 다 먹었죠. 마치 이 모든 것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것처럼요. 집에서는 매일 밤 엄마 아빠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제가 에밀리네 집에 살면 안 될까요? 에밀리 부모님도 좋다고 하셨어요. 물론 거짓말이었지만 필사적이었거든요.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서 살게 해주세요. 그래도 같은 나라잖아요. 뉴욕에서 플로리다까지는 비행기로 3시간이지만 그래도 한국보다는 훨씬 가까웠으니까요. 하지만 부모님은 단호했어요. 가족은 함께 있어야 해. 이건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경험이 될 거야. 출국 일주일 전 친구들이 작별 파티를 열어줬어요. 에밀리의 집 뒷마당에서 피자와 햄버거를 먹으며 우리는 마지막 시간을 보냈죠. 모두 각자 편지를 써서 저에게 주었는데 그때 받은 편지들은 지금도 제 보물상자에 고이 간직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매일 연락하자. 화상통화 자주 하기로 약속해. 곧 방학에 한국으로 놀러 갈게. 친구들의 말에 저는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시차가 14시간이나 나는 나라에서 얼마나 자주 연락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정말 누군가 비행기를 16시간이나 타고 저를 보러 올지. 출국 전날 밤 창문을 통해 리버데일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익숙한 별자리, 익숙한 가로등 불빛, 익숙한 이웃집들의 모습. 이 모든 것을 2년 동안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보았어요. 이 길, 이 나무들, 이 건물들, 모두 제 마음속에 새겨두고 싶었어요. 인천행 비행기 탑승구 앞에서 에밀리와 몇몇 친구들이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러 왔어요.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고 한참을 울었죠. 꼭 돌아와, 제니, 약속해. 비행기 안에서 창가 자리에 앉아 이어폰을 꽂고 플레이리스트를 틀었어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을 때 저는 눈을 감았어요. 안녕, 뉴욕, 안녕, 내 삶. 2년 후에 다시 만나자.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2년 후에 뉴욕으로 돌아가기 싫어하게 될 줄은요. 16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낀 건 습한 공기와 낯선 언어들이었죠. 곳곳에서 들리는 한국어는 제 귀에 이상한 음악처럼 들렸어요. 공항 안내판은 한글과 영어가 함께 써 있었지만 사람들이 쏟아내는 말들은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제니, 괜찮아? 엄마가 물으셨어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마치 다른 행성에 착륙한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아빠가 미리 예약해둔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뉴욕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빽빽하게 들어선 아파트 단지들, 한글로만 써진 간판들, 그리고 어디를 가든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 이곳이 제가 앞으로 2년 동안 살아가야 할 곳이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머물 아파트는 강남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아빠 회사에서 구해준 집이었는데 생각보다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하지만 리버데일의 넓은 앞마당과 뒷마당이 있는 집에 비하면 너무 좁게 느껴졌죠. 방이 작아요. 제가 불평했어요. 한국은 땅값이 비싸서 집들이 작은 편이란다. 하지만 시설은 최신식이야. 봐, 전자레인지도 앱으로 조종할 수 있고 화장실 변기는 따뜻한 물이 나오는 기능도 있어. 아빠가 신나서 설명하셨지만 저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첫날 밤, 낯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에밀리에게 메시지를 보내려고 했는데 와이파이가 연결되지 않았어요. 결국 잠들지 못하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제가 다닐 학교에 방문했어요. 서울국제중학교라는 곳이었는데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학교였지만 한국 학생들도 많이 다니는 곳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영어를 유창하게 하셨고 친절하게 학교를 소개해 주셨어요. 제니, 우리 학교는 국제적인 환경이지만 한국 문화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에요. 교복도 입어야 하고 아침 조회도 있답니다. 교복이라는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교복이요? 미국에서는 사립학교가 아니면 교복을 안 입는데. 교장 선생님은 웃으시며 교복 견본을 보여주셨어요. 체크무늬 스커트에 하얀 셔츠, 그리고 남색 자켓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예뻤지만 매일 같은 옷을 입는다는 생각은 여전히 이상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엄마는 저를 위로하셨어요. 조금 적응할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곧 친구도 생기고 한국 생활이 재미있어질 거야.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2년이 너무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학교 첫날, 제 방에서 교복을 입어보았어요.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돌아보면서 생각보다 괜찮다고 느꼈지만 여전히 불편했죠. 특히 치마 길이가 너무 길었어요. 미국에서는 훨씬 짧은 치마를 입었는데 학교에 도착하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외국인 학생은 주목받을 수밖에 없었나 봐요. 몇몇 학생들은 영어로 인사를 건넸지만 대부분은 그저 멀리서 수군거렸어요. 안녕하세요. 전 민지예요. 옆자리에 앉게 될 것 같아요. 한 여학생이 다가와 유창한 영어로 말했어요. 안녕. 난 제니야. 간신히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민지는 제 첫 한국 친구가 되었어요. 그녀 덕분에 학교 시스템과 규칙들을 빨리 이해할 수 있었죠. 한국 학교는 미국과 정말 달랐어요. 가장 큰 문화 충격은 급식 시간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피자, 햄버거, 핫도그 같은 음식이 주로 나왔는데 한국 학교 급식은 완전히 달랐어요. 이게 뭐예요? 처음 받은 급식 트레이를 보며 물었어요. 오늘은 된장찌개, 불고기, 김치, 미역줄기볶음이야.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들이지. 민지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김치의 빨간색은 마치 불이 붙은 것처럼 보였고 된장찌개의 냄새는 낯설었어요. 용기 내어 한 입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특히 불고기는 달콤하고 부드러워서 순식간에 다 먹었습니다. 맛있어. 제가 외쳤고 주변 친구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어요. 그날부터 급식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매일 다른 음식이 나왔고 대부분 정말 맛있었습니다. 특히 떡볶이와 김밥은 제 최애 음식이 되었죠. 심지어 한 번은 랍스터 요리가 급식으로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미국 학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미국 학교에서는 이런 고급 음식 안 나와요. 제가 말하자 친구들은 놀랍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에서는 급식이 정말 중요해. 건강하게 자라야 하니까 영양사 선생님이 매일 다양한 메뉴를 준비하시지. 민지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방과 후에는 한국어 특별 수업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한글이 외계어처럼 보였지만 일주일 만에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발음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간단한 인사말과 감사 표현은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한국어로 말하면 모두가 박수를 쳐주었어요. 학교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가면서 놀라운 점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한국 친구들은 미국 친구들과는 달리 공부에 정말 열심이었어요. 밤 10시, 11시까지 학원에 다니고 주말에도 공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충격받았죠. 너무 힘들지 않아? 민지에게 물었어요. 물론 힘들지. 하지만 좋은 대학에 가려면 어쩔 수 없어. 한국은 경쟁이 정말 심하거든. 민지의 대답을 듣고 미국의 여유로운 학교 생활이 그리워졌어요. 하지만 한국 학교에도 좋은 점이 많았어요. 특히 안전 문제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미국에서는 총기 사고가 걱정되어 매달 비상대피 훈련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이 전혀 없었어요. 한국에서는 총기 소지가 불법이라서 학교 총격 사건 같은 건 거의 없어. 민지의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정말 안심이 되었어요. 어릴 적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교실 밖에서 큰 총성이 울렸어요. 선생님은 급히 문을 잠그고 아이들을 책상 아래로 숨기며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있으라고 하셨어요. 창문 너머로 경찰차 사이렌이 울리고 복도에서는 사람들의 다급한 발소리가 계속 들렸죠. 그 후로도 몇 주 동안 학교에 가기가 무서웠어요. 친구들끼리도 다른 학교에서 또 총격 사건이 났대라는 이야기가 오가며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 학교에 처음 왔을 때도 괜히 긴장했었죠. 하지만 민지의 말을 듣고 나니 학교에 가는 것이 무섭지 않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안전한 학교에서 친구들과 마음껏 웃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한국 생활 한 달째, 저는 점점 이곳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에밀리와는 화상통화를 자주 했지만 이제는 한국 친구들과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제 마음속에는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한국 생활 넉 달째, 학교에서 전통문화 체험의 날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민지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지만 저는 솔직히 별로 기대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복을 입고 전통 놀이를 배우게 된다고 했어요. 제니야, 너 한복 입으면 정말 예쁠 것 같아. 민지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복이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행사 당일 교실에 들어서자 선생님들이 다양한 색깔의 한복을 들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선생님이 저에게 분홍색 저고리와 하늘색 치마를 건네주셨어요. 한복은 어떻게 입는 거예요? 제가 당황해서 물었어요. 내가 도와줄게. 민지가 웃으며 다가왔어요.
한복을 입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끈을 여기저기 묶고 치마를 높이 올려서 입는 방법이 신기했어요. 하지만 다 입고 거울을 봤을 때 제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마치 조선시대 공주가 된 것 같았거든요. 와, 제니, 너 정말 예뻐. 민지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감탄했어요. 교실에서 나와 운동장으로 이동했는데 모든 학생들이 알록달록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로 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선생님들이 윷놀이, 제기차기, 강강술래 같은 전통 놀이를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강강술래를 하며 둥글게 돌다 보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친구들과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면서 부르는 노래가 이상하게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이거 정말 재미있네요. 제가 웃으며 소리쳤어요. 민지는 제 반응에 놀란 듯 했어요. 제니가 한국 전통 놀이를 좋아할 줄이야. 그날 찍은 한복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더니 에밀리를 비롯한 미국 친구들이 댓글을 폭발적으로 달았어요. 제니, 너 정말 공주 같아. 한복이 너무 예뻐. 나도 한번 입어보고 싶어. 한국 생활이 재미있어 보인다. 부러워. 친구들의 반응에 기분이 좋았어요. 전통문화 체험의 날은 제가 한국 문화를 새롭게 바라보게 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한국의 다양한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민지와 함께 경복궁, 북촌한옥마을, 남산타워 같은 곳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관광지로만 보였던 곳들이 이제는 의미 있는 장소로 다가왔어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건 추석 연휴 때 민지네 가족과 함께 보낸 시간이었어요. 민지 할머니께서 시골 마을에 살고 계셨는데 그곳에 초대받아 갔거든요. 제니야, 우리 할머니가 널 만나고 싶어 하셔. 같이 가자. 민지가 제안했을 때 걱정이 됐어요. 한국 시골은 어떨지, 의사소통은 될지. 하지만 민지 할머니는 저를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비록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셨지만 손짓과 미소로 충분히 마음을 전해주셨죠. 할머니께서 만드신 송편이 너무 맛있어서 3개나 더 먹었어요. 할머니, 너무 맛있어요. 제가 서툰 한국어로 말하자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외국 아가씨가 우리말도 하고 우리 음식도 좋아하고 참 기특하구나. 그날 밤 돗자리를 깔고 밖에 앉아 보름달을 바라보았어요. 고요한 시골 밤하늘의 별들이 뉴욕에서보다 훨씬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도 뭔가가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학교로 돌아온 후 저는 K-팝 동아리에 가입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한국 친구들을 더 사귀기 위해서였지만 곧 K-팝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춤과 노래가 너무 멋졌거든요. 제니, 너 춤 실력이 대단한데? 미국에서 배웠어. 동아리 친구가 물었어요. 조금 배웠어요. 하지만 K-팝 춤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대답했어요. K-팝 동아리에서는 연말 학교 축제를 위한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참여만 하려고 했는데 선생님께서 제게 중요한 파트를 맡기셨습니다. 제니는 춤도 잘 추고 표정 연기도 좋아. 이 부분 솔로로 해볼래? 부담스러웠지만 열심히 연습했어요. 방과 후에도 주말에도 연습실에 남아 안무를 완벽하게 외웠습니다. K-팝 노래가 내 휴대폰 플레이리스트를 채우기 시작했어요. 한편 한국어 실력도 점점 늘어갔어요. 이제는 간단한 대화는 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 드라마도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는 미국에서도 유명했지만 한국어로 보니 더 재미있더라고요. 제니야, 내 한국어가 정말 빨리 늘고 있어. 민지가 칭찬해줬어요. 고마워. 내 덕분이야.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생활이 1년쯤 지났을 때 이제는 서울이 제 2번째 고향처럼 느껴졌어요. 지하철 노선도를 완벽하게 외웠고 혼자서도 여기저기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음식도 이제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부대찌개 같은 매운 음식도 잘 먹게 되었어요. 에밀리와는 여전히 연락했지만 주제가 달라졌어요. 예전엔 미국 생활과 친구들 얘기만 했는데 이제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자랑하듯 이야기했습니다. 에밀리, 어제 먹은 떡볶이가 너무 맛있었어. 다음에 내가 한국에 오면 꼭 같이 먹자. 어느 날 아빠가 저녁 식사 시간에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제니, 오늘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프로젝트가 예상보다 빨리 마무리될 것 같아. 아마 6달 후에는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그 순간 제 마음에 이상한 감정이 일었어요. 기쁨이 아닌 슬픔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이 오히려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벌써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놀랐구나. 원래 2년 계획이었는데 1년 반 정도면 끝날 것 같아.
좋은 소식이지? 아빠가 물으셨어요. 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정말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걸까? 이제 막 한국 생활이 즐거워지기 시작했는데 그날 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한국의 모든 것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학교, 친구들, 급식, 케이팝, 한복. 처음에는 낯설고 이상했던 것들이 이제는 제 일부가 된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학교에 가는 길에 민지에게 우리 가족이 미국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이야기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6달 후에 떠난다고? 민지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어요. 응, 아빠 프로젝트가 예상보다 빨리 끝날 것 같대. 민지의 눈에 슬픔이 어렸어요. 난 내가 여기서 고등학교까지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아쉽다. 그 말을 듣자 제 마음도 더 무거워졌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하루라도 빨리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남고 싶은 마음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케이팝 동아리 친구들에게도 소식을 전했어요. 모두들 아쉬워했고 특히 연말 공연을 함께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실망했습니다. 제니, 너 없으면 우리 무대 절반이 무너지는 거 알지? 동아리 회장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어요. 그날 밤 제 방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창문 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 도시는 저에게 너무 낯설고 복잡했는데 이제는 이곳의 모든 것이 친숙하고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미국에 있는 에밀리에게 화상통화로 소식을 전했어요. 제 예상과 달리 에밀리는 폭발적으로 기뻐했습니다. 정말 드디어 돌아오는 거야? 완전 짱이다. 우리 학교로 다시 돌아올 거지. 너무 보고 싶었어. 제니, 에밀리의 반응은 당연했지만 묘하게 제 마음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미국의 친구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망설이는 걸까? 일주일 후 학교에서 진로 상담 시간이 있었어요. 상담 선생님께서 각자의 꿈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니, 미국으로 돌아가면 어떤 고등학교에 진학할 계획이니?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 익숙해져서 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던 거예요. 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니의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었구나. 한국 학교에서 더 공부해도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의 말씀에 갑자기 무언가가 떠올랐어요. 정말 한국에 남을 수는 없을까? 그날 저녁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제가 한국에서 계속 학교를 다닐 수 있을까요? 엄마와 아빠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셨어요. 무슨 소리니? 제니, 너는 미국으로 돌아가는 걸 손꼽아 기다렸잖아.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는 한국 생활이 좋아졌어요. 친구들도 생겼고, 학교도 재미있고, 케이팝 공연도 준비하고 있고, 말을 이어가면서 눈물이 차올랐어요. 아빠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제니, 우리는 가족이야. 함께 움직이는 게 맞아. 알아요. 하지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며칠 동안 집안의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부모님은 제 갑작스러운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셨고, 저는 제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제 방문을 노크하셨어요. 제니, 들어가도 될까? 엄마는 제 침대에 앉으시더니 제 손을 잡으셨어요. 아빠랑 많은 이야기를 했어. 내가 정말 한국에서 계속 공부하고 싶은 거니? 네, 확신을 담아 대답했어요. 그렇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 엄마의 눈이 반짝였어요. 알고 보니 아빠는 한국 지사에서 계속 일할 기회가 있었지만 저와 엄마를 위해 미국으로 돌아가려 했던 거였어요. 제가 한국 생활을 좋아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오히려 아빠도 안도하셨대요. 정말요? 우리 한국에 계속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기쁨에 차서 물었어요. 그럴 것 같아. 아빠가 회사와 이야기해 볼게. 2주일 후 아빠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셨어요. 한국 지사에서 장기 근무가 확정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적어도 3년은 더 한국에 머물 수 있게 되었어요. 연말 학교 축제, 케이팝 동아리의 공연 날이 왔어요. 저는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의상을 입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몇 달 동안 연습한 케이팝 안무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춤을 췄어요. 무대 위에서 관객들을 바라보니 부모님, 민지,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환하게 웃으며 응원해주고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무대 뒤로 돌아왔을 때 친구들이 저를 둘러싸고 환호했어요. 제니,
너 정말 프로 같았어.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아. 그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곳에서 저는 정말 저 자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 속에서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잃지 않으면서 두 문화의 좋은 점을 모두 배울 수 있었어요. 축제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아빠에게 물었어요. 아빠, 처음에 한국에 오겠다고 했을 때 제가 이렇게 한국을 좋아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빠는 웃으시며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솔직히? 전혀. 내가 매일 울면서 미국에 돌아가고 싶다고 할 줄 알았지.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엄마도, 동생 에단도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에단은 이제 한국어를 저보다 더 잘하게 되었고, 태권도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한국이 싫다고 울며 왔는데, 이제는 여기가 집 같아. 때로는 가장 두려워하던 변화가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될 수도 있나 봐.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 속하는지는 내 마음이 결정하는 거야. 그리고 내 마음은 이곳, 서울을 사랑해.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니 별들이 뉴욕의 별들과 다르지 않게 빛나고 있었어요. 결국 우리는 모두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는 거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